영상을 통해서 대표적인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인 커비드 핸들 패턴, 변동성 축소 패턴, 박스권 패턴, 이런 패턴들이 왜 그동안 잘 안 먹혔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실 수 있고, 또한 제대로 된 올바른 패턴은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비드 핸들 패턴, 변동성 축소 패턴, 박스권 패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베이스를 다지며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러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면 VCP 패턴이라고 하고요. 또 고점을 찍고 컵과 손잡이를 그린 후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을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한 이후에 어떤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박스권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커비드 핸들, 변동성 축소, 박스권 패턴을 잘못 오해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런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VCP 패턴이라고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나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저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아주 막강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패턴이 있고, 마크 미너비니의 변동성 축소 패턴 VCP 패턴이 있죠. 그리고 니콜라스 다바스의 박스권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잘못 오해해서 모양만 커비드 핸들 패턴 또는 변동성 축소 패턴, 박스권 패턴이 나타났다고 잘못 인식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커비드 핸들 패턴, 변동성 축소 패턴, 박스권 패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베이스를 다지며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러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면 VCP 패턴이라고 하고요. 또 고점을 찍고 컵과 손잡이를 그린 후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을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한 이후에 어떤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박스권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커비드 핸들, 변동성 축소, 박스권 패턴을 잘못 오해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런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VCP 패턴이라고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나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무작정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다지고 다시 돌파, 또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다지고 돌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대부분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베이스를 다지는 모양에 따라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든지 VCP 패턴이라든지 또는 박스권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커비드 핸들 패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권을 만든 다음 돌파, 또 주가가 하락하다가 변동성이 축소된 이후 돌파, 이런 자리를 좋은 매수 자리라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라는 것은 거대한 흐름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중간중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결국은 해안가까지 들이닥치는 게 밀물이고, 반대로 썰물일 때는 파도가 중간중간 치지만 결국 큰 대세는 바닷물이 쭉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패턴을 볼 때 우리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승하면서 패턴을 만든 이후 다시 돌파를 하며 이 추세가 이어질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것이 바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는 우를 범해서 전체적인 추세인 이러한 숲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다가 패턴을 만들 때 이런 모양에만 치중해서 매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대부분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반등하는 이런 주식을 보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요. 뭔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추세 추종 매매와는 결이 다릅니다. 추세 추종은 일단 먼저 추세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쉬어간 다음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추세를 확정해주는 이런 확정해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로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베이스 구간을 다진 후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는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뚫린 이런 저항 자리는 뚫리게 되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더욱더 손절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 다음 잠시 숨을 고르며 베이스를 다지는데 이런 베이스를 다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커비드 핸들 패턴, 변동성 축소 패턴 또는 박스권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만든 이후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때, 즉 기존에 형성되었던 추세를 다시 돌파할 때, 즉 추세를 확정할 때 매매에 뛰어드는 것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 추종 매매 전략에서는 이런 패턴의 모양뿐만 아니라 RS 지수라든지 또는 기업의 성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RS 지수에다가 기업의 PEG를 측정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두루 사용하는데요. 추천을 드렸던 i3 시스템, 이 i3 시스템도 함께 보겠습니다. i3 시스템도 보면 주가가 상승을 하며 고점을 찍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 다음 손잡이를 만든 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강한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다시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것,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할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지 모르고 또한 아래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이 박스권을 그린 게 약 한 달입니다. 그러면 한 달간의 기회비용을 날려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아끼고 주가 상승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을 들어가 보면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차트마저 이렇게 훌륭하다면 그럴 때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바로 제가 사용하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입니다. 아무리 패턴이 예쁘게 완성되어도 저는 기업의 성장성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의 매수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돌파가 나오고 있죠. 일진전기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컵을 그리며 베이스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잡이를 그린 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온 이후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더니 오늘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아주 크게 동반하고 있고요. 즉 오늘 같은 날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앞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잡아먹으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사적 신고가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강한 수급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매물대가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매물대가 없어야 주가는 더욱더 오르기가 좋습니다. 일진전기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왜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하냐?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물대가 존재하면 주가가 오르다가도 이런 앞에 있는 매물대에 부딪혀 주가가 하락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바로 그런 종목이죠. 주가가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숲 또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세가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 나무만 본다든지 또는 잔 파도만 보면서 주식에 뛰어들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먼저 살펴보면서 현재 기업의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승 추세에서는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가담해도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매물대입니다. 본전만 오면 매도해서 탈출하려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격이 상승을 해도 앞에 있는 매물대에 부딪히며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 바로 하락 추세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입니다. 매수가 더 강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르는 것이고 매도가 강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가득하다면 아무래도 이 매도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단 지성이 기업의 주가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야 이 기업은 오를 거야 라면서 매수하는 것은 집단 지성을 거르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오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이기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오릅니다. 추천 당시보다 거의 60%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요. 만약에 이 5월달에 효성중공업을 사지 않고 에코프로를 샀다면 과연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하락 추세에 놓여있는 주식은 언제 반등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주식은 당분간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이런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주식을 사야 더 빠른 시간에 이러한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 추세에 놓여있는 주식을 사면은 기회비용도 날려야 되고 이 주식이 언제 강하게 반등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의 기업 분석을 들어가 봐도 22년에서 23년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24년이 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또 2026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시장의 판단은 앞으로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의 대표적인 패턴과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기존에 먼저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락하던 주식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추세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이 바로 패턴을 만드는 단계임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의 기본입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